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11강부터 시작할 11강 101번, 토픽 10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69회 2교시에서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개념, 장단점, 변형된 작업 방법, 그리고 80회 3교시에서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개념, 변형된 방법, 장단점을 비교하고 두 가지 갱신 작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림 유형의 예를 제시하시오. 116회 2교시에서 개벌 작업의 특성과 장단점, 129회 2교시에서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특성 및 장단점, 종류에 대한 설명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개벌 작업의 개념으로 모든 임목이 한 번의 벌채로 동시에 이용되며 인공갱신 또는 천연갱신에 조성된 치수가 잔존 임목의 보호 없이 생장하는 갱신 작업입니다. 경제성으로 볼 때 모든 임목이 이용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인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벌채의 동령 교림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택벌 작업의 개념으로 택벌 작업은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성숙목을 국소적으로 선택해서 일부 벌채하고 이와 동시에 불량한 어린 나무도 제거해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 방법입니다. 택벌 작업에서 따로 설정된 갱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숲은 항상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다양한 연령으로 서로 뒤섞여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숲을 택벌림이라고 하며 보안림, 풍치림, 국립공원과 같이 숲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곳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개벌과 택벌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벌 작업의 특성으로 개벌 후 갱신된 숲은 동령림이 됩니다. 개벌 작업은 경제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나무가 이용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숲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벌의 장점은 작업이 쉽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예전에는 대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벌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벌 후 임시 노출에 따른 생산성 악화, 각종 산림재에 대한 취약, 경관 악화 등의 단점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좀처럼 쓰이지 않으며 작은 면적에서 행해지는 군상, 대상 방법으로 변형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택벌 작업의 특성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택벌이 실시된 인분은 크고 작은 나무들이 뒤섞여 함께 자라나므로 다층을 이룬 숲의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작업종으로는 어떤 임명에 이르면 숲의 구조가 대략 단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점이 택벌림과 다른 점입니다. 택벌림이 다른 점입니다. 택벌 작업은 시대에 따라 숲을 갱신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택벌은 인분 중 일정 직경급 이상 또는 특수 용재만을 골라 베어내는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조림에 있어서 자연생태의 원리에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택벌 작업 방법뿐만 아니라 수간의 배치, 직경 선택, 숲 형태의 분포, 수종 구성과 분포, 임목의 형질 등을 염두에 두고 갱신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지고 있습니다. 택벌림은 숲뿐만 아니라 그 기능의 지속성, 산림복합 기능의 최적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음수가 주요 수종으로 존재하는 숲은 택벌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벌림에서 기본적으로 대경제를 매년 자란 재정만큼 생산하여 지속적인 목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림보다 수확이 많습니다. 한 해로 1년간 택벌림의 제적 생장량이 헥타르당 12빵이라면 1년간 헥타르당 12빵에 해당하는 양만큼 성숙목을 벌채함으로써 인분 전체의 제적을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입니다. 또한
택벌림은 연금님과 달리 임벌기가 없고 단일 면적 내에 어린 나무부터 벌기에 달한 성숙목까지 다 함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인분 내에서 갱신, 숲가꾸기, 수확이 동시에 행해지며 수확은 매년 또는 회기년을 정하여 시행됩니다. 회기년은 보통 5에서 10년이 일반적입니다. 택벌림의 이목은 인분 내에 있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연금님의 이목과는 달리 독자적인 생장을 하며 수관이 상하로 배열되어 있고 측면으로부터의 접촉은 거의 없습니다. 갱신은 작은 군상 또는 작은 면적에서 이루어집니다. 택벌림의 경우는 입지가 좁아서 택벌림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택벌림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숲을 택벌림으로 조성함으로써 양호한 입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지력이 낮은 곳에서는 택벌림 조성을 지력 향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벌 작업과 택벌 작업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개벌의 장점으로는 작업의 실행이 쉽고 빠르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성 수정의 갱신에 유리하고 벌채 운반 등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목재를 일시에 많이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동력림이 형성되어 모든 생육 단계에서 숲가꾸기 작업이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현재의 수정을 다른 수정으로 바꾸고자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성숙한 인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임지, 숲땅이 넓게 노출되어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임지가 점토질일 때 피해가 더 심한데 토양이 굳으면 토양 건조가 촉진되면서 침식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개벌로 인해 지피식생이 파괴되고 벌채지의 미세기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이러한 입지 조건의 변화가 갱신을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잡초나 관목 등이 무성해질 수 있고 상층에 큰 나무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해 기상의 해를 받기 쉽습니다. 일양림이 형성되어 각종 병과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피해가 쉽게 확산됩니다. 음수성 수종 또는 무거운 종자를 가진 수종의 갱신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성되는 인분이 단조롭기 때문에 경관적 가치가 떨어지며 천연적으로 종자가 떨어져 갱신하는 것을 조절하기 힘들며 천연갱신이 어려울 때 추가적으로 인공조림을 해야 합니다. 개벌로 생산한 목재들은 모두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택벌 작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간이 항상 울패한 상태에 있으므로 임지와 어린 나무가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병해와 충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임지의 유기물이 항상 수변한 상태로 있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음수의 갱신이 적당하고 면적이 작은 숲에서 보석 생산하는 데 적당합니다. 숲의 심리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상층의 성숙목은 햇빛을 잘 받아서 교실이 잘 되고 임지의 생산력이 보존됩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작업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경영 내용이 복잡하며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잇목의 벌채가 매우 까다롭고 이때 어린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양수의 갱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벌채되는 양이 적으므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택벌은 종종 숲을 퇴화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억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동력림에서 생산된 것보다 대체로 불량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197쪽과 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02번 개벌 작업이 산림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08회 3교시에서 개벌 작업 모두 배기가 산림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천위 과정을 살펴보면 천위 과정에서 어떤 계열, 단계에 속하는가를 식생, 밀기상, 토양, 동물, 미생물 등의 환경 조건들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천위 계열 속의 생물군집은 그 단계의 물리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에 알맞은 생물들로 구성됩니다.
천이 중간 계열에 나타나는 수종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종의 생장에 적합한 물리적, 생물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숲을 유도해야 합니다. 즉, 천이 중간 계열의 수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중기 계열에 해당하는 미기상과 최소한의 경쟁, 그리고 중기 계열에 해당하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림천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숲을 개발하면 각 환경 인자들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만일 개발 전에 인분이 후기 식생 계열이었다면 개발 후의 미기상이나 경쟁 조건 등은 초기나 중기 계열 수종이 자라는 데 적당할 수 있으나 토양 조건은 후기 계열 수종에 맞춰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중기 계열의 수종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지의 표층 토양 온도가 높고 표층 토양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초기나 중기 식생 계열의 수종은 미기상이나 주변 환경이 적합하다 해도 토양 조건은 부적절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기 식생 계열 수종이 이와 같은 개벌지에서 잘 자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초기 식생일 때에 미기상이 생육에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종류의 식물들만이 이와 같은 환경 조건에 그럭저럭 자랄 수 있으며 이러한 입지에서는 개벌 후 다시 식생으로 덮이는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식물의 정착과 숲의 발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상이 분해, 산불, 교란 등을 통해 감소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 조건에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식생에 의하여 미기상이 어느 정도 변해야 합니다. 개벌은 인분의 구조와 기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며 그 지역을 초기의 식생 단계로 되돌려 놓거나 퇴행천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개벌은 천이를 조절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는 반면 관리자가 모든 범위의 환경적 결과와 입지, 기후에 따른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잘못 이용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1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03번 택벌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6회 1교시에서 택벌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과 그리고 98회 2교시에서 작업종 중 택벌림, 2단림, 3벌림의 설정 조건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작업종부터 살펴보면 작업종은 기준 벌기량에 도달했거나 기준 벌기량에 준하는 크기에 도달한 인분에 대해서 산림의 위치, 입지 여건, 산재 요구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 경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업종을 결정합니다. 작업종에는 모두 배기, 골라배기, 산벌 작업, 2단림 작업, 외림 작업, 모수 작업 등 다양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작업종의 종류를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벌기량 및 수확 벌채 기준에서는 모두 배기, 골라배기, 모수 작업, 외림 작업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벌림을 살펴보면 택벌림의 개념은 흔히 모든 수령의 임목이 각 연급별로 비교적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여 자라고 있는 숲을 말하며 택벌 작업을 하고 있거나 택벌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각 연급의 나무들이 고르게 섞여 자라고 있는 숲을 말합니다. 택벌 작업이란 모든 수령의 임목이 다 각 연급별로 비교적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여 자라고 있는 숲을 대상으로 숲의 모습을 영구히 유지해 나가면서 소수의 성숙목을 베어내는 동시에 불량한 유목도 제거해서 숲의 건전한 생육을 유지시키는 산림 작업 방법을 말합니다. 택벌림 조성은 일형림이라면 어떤 숲이라도 모든 택벌림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벌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택벌림의 조건을 보면 먼저 수종으로 음수의 성격을 지닌 수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수는 하층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고 오랫동안 그 생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의 수직 구조를 갖는 택벌림의 필수적인 수종입니다. 다음은 경급별 분수로 이상적인 택벌림은 소경급, 중경급, 대경급의 분수 비율이 각각 7대 2대 1입니다. 물론 이 비율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급별 제적으로 소경급, 중경급, 대경급의 제적 비율은 2대 3대 5가 택벌림의 이상적 구조이나 역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허용됩니다. 다음으로 단위 면적당 제적을 살펴보면
균형 상태의 택벌림은 단위 면적당 적어도 헥타르당 302평의 제적을 가져야 하고, 그러나 생장 상태가 양호하다면 인분 제적이 헥타르당 302평 이하이더라도 택벌림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직경 분포는 일형님의 특유의 지수 감수형 분포, 즉 역제이자형 분포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직경이 커짐에 따라 본수가 서서히 줄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천연님은 중대경급의 본수가 너무 적은 것이 특벌림 경영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고 분포는 음수와 반음수 수종을 위주로 하여 다층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단님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님의 개념은 천연 활력수림의 수직 구조를 상층과 하층 두 개로 구분하고 시차를 두고 두 차례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층을 벌치하기 전에 이미 하층에 후계목이 자리를 잡고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단님이란 지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양수로 된 술림의 수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이 지나치게 열리고 임지가 악화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속가배기 간보를 실시하고 인공조림 또는 천연갱신에 의하여 상층부의 나무 아래 어린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지력 유지 및 양수 순림의 인간 소개와 임지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고, 방법으로는 속가배기 실시 후 인공조림 또는 천연갱신에 의한 수화식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2단님의 설정 조건을 살펴보면, 직경 분포는 상층과 하층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두 개의 정규 분포 곡선을 유지합니다. 수고 분포는 하동, 상동 각각 다층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중층 제거는 상층과 하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제거하고, 본수는 상층 100에서 150본, 하층 700에서 800본이 헥타르당 유지가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산벌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벌 작업의 개념은, 산벌 작업은 대면적 개벌 작업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이와 동시에 천연갱신에 의하여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산벌은 몇 차례에 걸친 벌치를 통하여 잎목을 수확하는 동시에 천연하종 갱신을 유도하는 수확과 갱신에 모두 중점을 두는 작업입니다. 즉 산벌은 숲이 모두 벌치되기 전에 후계목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벌치 작업과 마찬가지로 산벌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천연님 간벌과 유사한 작업이 적용되므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벌림의 설정 조건,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산벌은 성숙력이 많은 불규칙한 인분에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력림 갱신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산벌에 의한 갱신의 성공 여부는 임상의 조건이 천연갱신에 적합한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임지의 조건뿐만 아니라 수종의 천연 하종갱신 능력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벌은 종자가 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수종이나 음수성 수종에 잘 적용되며, 극단의 양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종들도 이 방법으로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205쪽, 214쪽, 227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04번 산벌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3회 3교시에서 산벌 작업의 기능 개념과 기술적인 작업 방법을 설명하고, 변형된 산벌 작업의 종류, 작업 방법을 요약하여 기술한 후 대면적 산벌 작업의 장단점을 각각 5가지씩 설명하라는 문제와, 101회 2교시에서 산벌 작업을 모식도 함께 설명, 그리고 110회 4교시에서 천연갱신에 의한 산벌 작업을 순서대로 설명하라는 문제, 116회 3교시에서 산벌 작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135회 2교시에서 산벌 작업의 정의와 대면적 작업 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벌 작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벌 작업법이란 인벌기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갱신 기간 중에 몇 차례에 걸친 벌채로 갱신 면상에 있는 잎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치수는 상층, 성승목, 그리고 이것을 산목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서 그 보호를 받아 자라게 되고 자립 단계에 들어가면 산목은 벌채되어 이용됩니다. 산벌 작업의 특색은 인벌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갱신이 완료되는 정갱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갱 작업이란 인벌기 완료 전에 치수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에 적용되는 개벌 작업은 단 1회의 벌채로 성숙목이 제거되고 그 뒤 1회의 결실 연도로 갱신이 진행되는 후갱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층목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후갱 작업이란 벌채 적지의 신생림을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반하여 음성을 지닌 수정에 있어서는 갱신 초기의 일광, 온도, 건조 등의 인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산벌 작업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벌의 작업의 임명을 살펴보면 산벌 작업은 성숙목이 많은 불규칙한 산림에 적용될 수 있으나 동령림 갱신에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동령의 효계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점은 개벌 작업이나 모수 작업이나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모수 작업을 할 때 잔존시키는 모수의 수가 많으면 산벌 작업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산벌 작업의 갱신기간은 10에서 20년 정도인데 갱신기간이 길면 그곳에 형성되는 인목의 연령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나 성질상 동령립으로 취급됩니다. 산벌 작업의 작업 방법을 살펴보면 애비벌, 하중벌, 후번 순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애비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비벌은 밀립 상태에 있는 성숙 인분에 대한 갱신 준비의 벌채인데 1회의 벌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반복 벌채하기도 합니다. 애비벌에서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은 중형목과 피한목이고 형질이 불량한 우세목과 준우세목도 벌채될 수는 있습니다. 우세목과 준우세목의 수간이 임지를 고르게 덮을 수 있도록 배치하여 남깁니다. 또한 산벌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숙각후기 작업도 애비벌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애비벌은 산벌 갱신 작업의 시작으로 먼저 밀집한 성숙인분의 인간을 소외시켜 공간을 만들어 지표면에 쌓여있는 유기물층이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되어 종자의 탁상을 쉽게 하도록 하고 동시에 인간의 소개로 잔존인목이 일사를 더 받아 풍부한 결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벌채를 애비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중벌로 그 뒤 어느 해에 이르러 풍부한 결신 연도가 오면 하중갱신을 위하여 다시 일부 인목을 벌채하는데 이 벌채를 하중벌이라고 합니다. 하중벌이 실시되고 나면 임지에 치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들 나무는 상층에 있는 산목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하중벌은 결신량이 많은 해를 택하여 일부 인목을 벌채하여 하중을 돕는 것으로 1회의 벌채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종, 지형 등에 따라 충분한 양의 치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2차에 하중벌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2차 하중벌을 기다리는 동안 지피식생이 무성하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제적으로 보아 하중벌의 정도는 애비벌 이전에 인분제적의 25에서 75%라는 범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후보를 할 때 치수의 손상이 적지 않으므로 하중벌 때 되도록 많은 나무가 벌채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종자 착상을 위하여 뼈토에 뼈토 작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하중벌 때 종자의 양이 부족하면 인공식재를 해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과정인 후벌은 하중벌이 실시되고 나면 임지에 치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들 나무는 상층에 있는 산목의 보호를 받아 자라게 됩니다. 치수가 산목의 보호를 벗어나게 될 쯤 되면 우선 산목의 일부를 끊고 일부를 남겨 치수의 환경적 단련을 시키는데 이러한 벌채를 후벌이라고 합니다. 후벌은 양수 수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벌채로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으나 집약적 작업에 있어서는 몇 번에 나누어 실시되고 이때 최후에 실시되는 후벌을 종벌 또는 전벌이라고 합니다. 갱신 인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굽고 자람이 왕성하며 형질이 좋은 것을 종벌까지 남기도록 합니다. 대체로 2에서 5년 간격으로 후벌이 실시되고 2에서 20년을 소요해서 후벌 과정이 완료됩니다. 후벌의 시기와 벌채량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어느 경우도 있어서나
치수의 키가 사람의 무릎 높이에 이르면 점 모수의 3분의 1을 끊고 사람의 키에 이르는 동안 남아있는 인목을 모조리 끊어 없앤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삼벌 천연하종갱신의 모식도로서 A 부분은 원래 임상이고 B는 애비벌 실시, C는 하종벌을 실시한 임상입니다. D는 후벌을 실시하고 E는 종벌을 실시한 임상입니다. 변형된 삼벌 작업의 종류로는 대상 삼벌 천연 하종갱신과 와그너의 대상 삼벌 대상 특벌 천연 하종갱신이 있으며 군상 삼벌 천연 하종갱신으로는 먼저 바이에른식 군상 삼벌 작업과 바덴식 군상 삼벌 작업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초벌 획벌법이 있고 서령 삼벌 천연 하종갱신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면적 삼벌 작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동령교림을 만드는 작업법으로는 개벌 작업과 모수 작업에 비하여 갱신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편입니다. 치수가 발생한 뒤에는 우량한 대형목이 존치된다는 것은 보석 연년 수확을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벌기가 끝나기 전에 갱신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므로 임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정벌 이후에 남아있는 임목은 생장이 촉진되어 왕성한 직경생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치수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한 중력 종자를 가진 수정 및 음수 수정의 갱신에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의 양수를 제외한 모든 수정은 이 방법으로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임목의 보하에서 통령님이 갱신될 수 있는 유일한 갱신법이기도 합니다. 미관적으로 보면 또 임지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볼 때 택벌 작업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우량한 임목들을 남김으로써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적 형질을 개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살펴보면 이 작업을 집약적으로 실시할 때 소형제와 펄퍼제 등이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갱신기에 있는 성숙인목은 풍도에 바람에 의한 해를 받기 쉽습니다. 개발 작업과 모수 작업에 비하여 높은 기술을 요하나 집약성이 동일한 택벌 작업만큼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아도 됩니다. 갱신 치수의 일부분은 벌채로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천연력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 비교적 긴 갱신기간이 요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조립막 물론 2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05번 중림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5회 4교시에서 중림 작업법에 있어서 지하경 신장 방식과 번식 재료의 종류 및 중림 조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중림 작업법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10여 종의 대나무가 있으나 그중 재배 가치가 있어서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왕대, 참나무, 고죽, 그리고 송대, 화죽, 맹종죽, 죽순대, 오죽, 흑죽 등이 있습니다. 공예재, 농업재 및 식용으로 가치가 높은 대나무와 죽순을 생산하기 위한 대나무 숲의 무육관리와 갱신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지하경영으로 번식하는 등 일반적인 침활엽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작업법이 필요합니다. 대나무 지하경의 신장 방식을 살펴보면 대나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년생 지하경의 선단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자람이 중단되면 그 부분에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눈이 동시에 신장해서 지하경을 만들고 다음해 봄 그 선단의 신장이 중지되며 그 정점 부분에 눈이 자라서 해마다 점차 확대해가는 형입니다. 다음 형으로 1년생 지하경의 선단부 부분이 아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2, 3년생의 꽃부터 새로운 지하경을 내는 형이고
다른 나머지 형은 새로운 지하경 선단부의 신장이 중지되는 일이 없어 계속해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왕대와 오죽의 지하경은 대부분 1회형이고 맹족죽에서는 2회형이 많으며 분지수는 굵은 데에 적고 세죽에 많습니다. 지하경에는 대단히 많은 눈이 있으나 그것이 죽순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10% 정도이고 지하경으로 되어 신장에 가는 것은 그 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은 번식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중림을 조성하는 데에는 기성 중림의 지하경을 굴치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씁니다. 번식 재료는 처리 방법에 따라 모죽, 중묘, 지하경으로 나눕니다. 먼저 모죽은 모죽에 있어서 지조가 붙어있는 죽간과 지하경을 굴치한 것으로는 죽간에는 적어도 3단, 3절 이상의 가지를 달고 있는데 이때 지하경의 길이는 40에서 50cm 정도입니다. 대개 목고 눈높이 쥐 7에서 10개 되는 1년에서 2년생의 것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모주는 죽간의 길이를 20개 정도로 해서 20m입니다. 20m 정도로 해서 가지를 붙이지 않고 이에 40에서 60m의 지하경을 붙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m입니다. 20m, 40에서 60m입니다. 모죽에 가깝지만 죽간을 짧게 하여 가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운반이 편리하고 오죽 등 세죽종 번식에 적당합니다. 지하경은 활력이 왕성한 것을 택하도록 합니다. 그림은 중림 조성 재료가 되는 모주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번식 재료에 있어서 중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묘는 지하경을 굴치하여 포지에 심고 1년간 왕성한 묘목으로 이것을 중림 조성 재료로 씁니다. 이것은 지하경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오죽 등 세죽종의 중묘를 다수 양성하고자 할 때 적용될 만합니다. 다음으로 지하경은 이것은 번식 재료로서 지하경 평균을 약 50cm의 길이로 굴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주, 중묘, 지하경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활착과 중림의 성립 과정에 큰 차이가 없었고 중묘와 지하경의 이용은 중림 조성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땅속에 있는 복잡한 지하경의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눈이고 죽간의 목, 지하경의 목, 뿌리, 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림 조성 방법으로는 지하경에 눈이 나오기 전인 3월에서 4월경에 굴치합니다. 중묘 양성용 지하경은 뿌리를 붙여서 50cm 길이로 끊어 포지에 심습니다. 모주는 죽순이 될 눈이 붙어있는 지하경을 50에서 60cm로 끊고 죽간은 지상 20cm 정도 되는 곳에서 끊은 뒤 중림 조성 예정지에 심습니다. 모죽은 성장이 왕성한 어린 데를 골라 죽간 4에서 5단의 지조를 남기고 50cm 길이의 지하경을 부착시켜 심습니다. 이러한 증식재료의 굴치는 밀생한 중림 내에서는 하기 어려우므로 중림 주변에서 얻도록 하고 개벌한 중림이 있을 때에는 벌채 다음 때에 발생한 것을 골라 캐도록 합니다. 헥타르당 실제 식재 밀도를 맹죽중은 300에서 500주, 왕대는 500에서 800주, 솜대는 700에서 1000주, 오죽은 2000에서 500주로 하고 모죽 군주에 2배 이상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부숙한 퇴비를 기비로 주며 그 위에 흙을 약간 덮은 다음 지하경을 지표면에 수평되게 배치하고 흙을 덮고 관소를 충분히 실시합니다. 심는 장소가 경사질 때는 지하경을 등고선 방향으로 수평으로 둡니다. 심는 깊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알맞고
지주를 세워서 바람에 의한 동요를 막아줍니다. 그 뒤에 제초에 힘쓰고 6, 7월에 태비, 개분, 초목회를 줍니다. 초겨울쯤 집이나 생초를 깔아주는데 이러한 일은 2년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 줍니다. 또 2, 3년마다 한 번씩 흙을 넣어주는데 붉은 흙으로 두께 3에서 5m가량 덮으면 됩니다. 그림은 모죽의 식재 요령으로 생활력이 강한 젊은 모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비료를 주고 젊은 지하경 40에서 60cm의 젊은 지하경을 모주로 합니다. 약 땅에서 20cm 이하에 묻히고 젊은 죽간을 활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본론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